자유예창 김재용입니다. 2020수 30호 사건, 30호 선거 무효 사건, 연수구 을 선거구 선거 무효 사건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보는 시간, 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리즈 3. 자, 오늘 살펴보는 그 선거 무효 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야바이꾼들의 내다바이에 당했다. 원고가 야바이꾼들의 내다바이에 어떻게 당하는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판결문의 앞부분은 선거 소송의 무효 사유와 주장,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서 그래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 존부, 누가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알아야 된다. 원고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증명을 못했으니까 선거 무효 소송 기각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있는지를 그 여부를 따져보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있는 것은 위조 투표지 투입과 전산 조직 주장의 양립 가능성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순서에 보게. 오늘은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판결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페이지 6부터 되네요. 판결문 페이지 6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판부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려면, 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실이 인정되려면, 조건이죠. 자,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되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원고가 그 위반된 사실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일시, 장소, 그 실행 방법까지도 다 제출해야만, 그래야만 위반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은 배춘입 투표지를 예를 들면, 배춘입 투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시, 장소,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실행 방법까지 알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다. 그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인정받으려면 그 위조 투표지라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일시, 때, 장소, 그 행위의 실행 방법까지, 어떻게 그 배춘입 투표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입증을 해내야만 된다. 그래야만 위반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로 인정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이제 이 막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꽂혔어요. 이 막연이라는 단어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막연한 거다. 아주 이 한 단어로서 전체 판결문의 어떤 기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지금 원고는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막연히 누군가가, 그 누군가, 그러니까 특정도 못 지었다 이거죠. 선거 범죄가 누구다라고, 선거 조작위원회다 이렇게 아예 지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전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하여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하였다는 것에 그칠 뿐이다. 그칠 뿐이다. 막연히 어떤 주장에 그칠 뿐이다. 뭐냐? 따라주는 증거가 없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깔아놓은 복선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자, 이 판결문의 뒷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이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문인지, 정말 진짜 깝대기를 벗겨버리고 싶은 그런 판결문이라는 걸 우리가 아실 거예요. 자, 먼저 저는 이 배춘율 투표지를 말합니다. 이 배춘율 투표지를 볼 때 이 투표지 자체가 이 판결문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정상 투표용지라는 거예요. 배춘율 투표지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연수을 선거구에서 나온 배춘율 투표지가 정상 투표용지래요. 정상 용지에 이게 인쇄된 투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 결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이렇게 이거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시에 인쇄된 이 자체는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이 용지의 재질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시에 인쇄된 이 투표지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에요.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투표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투표소나 개표소에서는 반드시 걸러져야만 돼요. 근데 걸러지지 않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투표지가 재검표장에 나왔다. 그럼 그 자체가 그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인 거죠. 네. 이걸 두고도 이 나중에 이 판결문은 정상이었다. 정상이었다. 이건 완전히 원고가 내다바이를 당했다. 그 야바이꾼들한테 내다바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적 판결문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제가 이 배춘율 투표지에 이 가짜 비정상을 얘기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게 보십시오. 오른쪽에 아래 하단 부분에 비례대표 인쇄된 부분 녹색 부분 있죠. 이게 대법원에서 변호사한테 내줬을 때 그 변호사가 찍은 사진이에요. 가장자리라는 것은 위아래 좌우에 그 사전투표지 프린터기로는 인쇄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2mm.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감정장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감정서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 보여줬으면 정말 이거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 그 왼쪽에 있는 이것이 6.13 지방선거 때 그 개표장에서 찍은 사전투표지 그 칼라의 그 사전투표지를 찍은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 아래 좌우 이 2mm부터 흰색으로 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지 프린터기는 2mm는 인쇄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계란색으로 녹색으로 인쇄를 하고 싶어서 그냥 흰색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배춘율 투표지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이 비정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이거를 왜 원고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입증하라라고 주장하냐고요. 행위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돼야 된다. 어떻게 이거를 원고가 알아내겠어요? 그냥 비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나왔으니까 이 선거는 무효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그래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교묘하게 이것을 정상투표지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한 국민들은 판결문만 봤을 때는 정상용지에 인쇄가 된 투표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거 화살표 투표지. 이제 이 재판부는요 연수을 선거구만 판단한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126개 선거구에서 거의 다 이제 선거 무효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연수을 선거구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은 전체적인 그 재판 그 6개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진 그 증거들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화살표 투표지, 파주울에서 나는 화살표 투표지,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롤 용지에 붙어 있는 그 빨간색 스티커가 이 재검표장에서 그 스티커 형태로 나왔다고 하면 프린터기로 출력했는 것보다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 투표지를 받아들고 그 선거인이 투표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붙어 나왔는데 이걸 정상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말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스티커가 아니고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프린터기로 출력된 게 아닌 거를 재검표장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위조 투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뒀을 때 이 판결문이 정말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파주에서 나온 그 배춘리 투표지의 R이죠. 네. 하단 부분에 중복 인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중복 인쇄된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버젓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추측하기는 이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일련 번호가 잘 맞아 떨어졌다. 원고가 뭐 제출한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더니 이미지를 생성해서 돌려봤더니 일련 번호가 뭐 다 있더라. 그러니까 뭐 정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련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한 것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냈는데 당일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안 떼어진 상태로 재검표장에 나왔어요. 자, 이것도 투표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신 나간 그 투표 종사원이 일련 번호를 채 안 띄고 줬다. 선거인에게 줬다. 선거인이 그걸 받아들고 도장을 찍으면서 일련 번호가 붙은 그 채로 그걸 투표함에 넣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뭐예요? 네. 뭐 구체적인 누가 뭐 어떻게 했냐 이런 것까지 뭐 원고가 입증을 못 하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예? 어떻게 이거를 선거인이 받아들고 나 같으면 이거 받아들고 난리가 났죠. 왜 번호표 안 띄고 주냐? 다른 사람 다 띄고 주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개표장에서 만약 이게 나왔다. 개표장에서 이게 자 전자개표기에 이게 돌아갈까요? 이거 전자개표기에 다 돌립니다. 이거 전자개표기에 돌아가냐고요. 이 표는 전자개표기에 장착을 안 했어요. 전자개표기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이 붙은 상태로는 전자개표기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이 표는 재검표장에 나서 번호표가 붙어 있는 이 일련 번호표가 붙은 이 투표지는 절대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적이 없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입증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투표지가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아니 이거는 기표도 안 됐고 아예 뭐 일련 번호 떼지도 않았지만 아예 일련 번호 자체도 없어요. 네. 굳이 일련 번호까지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 이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련 번호도 없는 걸 떼가지고 당일 투표지는 일련 번호도 인쇄 안 하고서 급하게 재검표에다 갖다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재검표에서. 이건 오산시에서 나왔어요. 네. 자, 각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또 판결문을 정상 투표제라고 둔갑시킬지 모르겠지만 파주리나 오산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재검표를 위해서 부정선거범들이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법원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또 봐요. 붙어 나왔어요. 자, 붙어 나왔는데 이 붙어 나온 게 절묘한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만 이랬냐? 이게 아니에요. 성북구에서 이런 게 보였고요. 이거를 뗄 때 딱 소리가 납니다. 딱 소리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절묘하게 끝자리가 붙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자, 이게 정말 이상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자개표기 이거 통과 안 됩니다. 이거 전자개표 통과 안 된 게 또 어떻게 재검표장에 나왔냐고요. 이 상태로는 전자개표를 통과할 수가 없다고요. 전자개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붙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급히 다시 만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 그리고 뭐예요?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에 절단을 하다 보면 절단할 때 그 절단면에 들어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들어붙는 경우가. 그 들어붙는 경우라고 누구나 추론이 아주 그냥 당연히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걸 가지고 이 재판부는 정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이런 걸 정상이라고 한 판결문이에요. 이 범죄적 판결문은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이거 파주을에서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게 나란히 3장. 나란히 아직 그냥 빳빳한 채로 투표관련 도장도 없는 그런 투표지가 재검표장에 나왔다. 자, 이
투표 관련 도장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도 나중에 투표 관련 도장을 안 찍었어도 뭐 이런 대법관들은 정상적인 투표자라고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표장에서는 특히 개표 참관인들 눈에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걸 못 봤냐? 예. 야, 개표 참관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나 억측이죠. 예. 이거는 개표장에 없었던 투표지라고 봐야 되겠죠. 투표가 그것도 어떻게 세 장 연달아? 어떻게 그 선거인이 투표할 때 투표 관리관 도장도 안 찍은 걸 그냥 당연하게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서 투표함에 넣었다고 볼 수가 있냐? 그것도 세 명이 동시에 연달아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급하게 대량으로 위조해서 재검표장에 가짜 투표지를 제출한 증거로 봐야 되겠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판결문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 다시 보시면 열받는 거죠. 자, 그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있는지. 자, 주장 증명을 저는 보여드렸어요. 자, 저는 제한적으로 공개된 것만 저는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늘어놓고 보면 도무지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보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재판부 조전이 이하 천대엽과 이동원이가 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또한 원고는 증거 보존된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코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중복된 일련번호 혹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걸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일련번호가 제대로 돼 있는가. 네? 그럼 당연히 확인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검증기를 해봤더니 그 원고가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QR코드가 일련번호가 맞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옳았구나 하고 이제 이 일련번호가 일치되는 걸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는 주장에 아주 그냥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비중을 둘 정도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45,593매 그 일련번호 맞추려고 이상한 투표지 막 나온 거 아니에요.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걸 가지고 이 재판부는 그거는 뭐 당연히 개표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이미지 생성한 거는 개표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개표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재검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서 법원에다 제출한 거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증거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증거들이. 이건 개표장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붙어있는 용지가 이건 전자개표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투표 관련 도장 없는 나란히 세 장 나온 이 투표지 이것도 개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개표장이 없던 게 어떻게 재검표장에 나왔냐. 그럼 재검표장에 나온 건 그때 재검표에 나온 그 일련번호 QR코드 그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돌려보면 뭐예요? 당연히 그거 일련번호 그 QR코드 일련번호 맞추려고 새로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들었다. 그런 걸 가지고 아주 떡하니 이제 이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 하는 증거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치중했냐 이거죠. 이거를 보여주려고 국민들에게 그 45,593매 일련번호 일치한다 이거를 당당히 제시하려고 급하게 재검표 때 확인할 거 만들어다 주느라고 이 엉터리 같은 투표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거죠. 그걸 하다 말고 이제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6개만 하고 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해봐야죠. 나머지 나머지 더 만들려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그 원고한테 이거 재검표 해보는 뭐예요? 그거 재검표하는 비용 청구했죠. 응? 사실은 그 재검표 할 때 비용 그렇게 이거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런 걸 원고에게 청구합니까? 아마도 이제 이거 다시 인쇄하거나 이런 비용을 원고한테 전가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응?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QR코드 번호가 일치한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재검표장권은 개표장의 게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개표장에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붙어 있는 게 나오냐고. 투표지를 일련 번호가 붙어 있어. 이거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거는 절대로 이게
1년 번호 붙어 있는 이 상태로는요, 전자개표기 통과 안 됩니다. 네, 통과 안 돼요. 이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전자개표 당연히 통과했던 게 재검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1년 번호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전자개표기 통과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이거 이짓한 이 번호 이거 붙어 있는 투표지 제출한 그 범인 잡아야 돼요. 수사해야 돼. 그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오히려 이 부정선거범들의 범죄를 합리화시켜주고, 네? 은폐시켜주는 그런 판결문을 썼으니 범죄적 판결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말을 보게 되면 원고는 위 검증 기일에서 정규의 투표용지 아닌 투표용지에 기표된 투표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정규의 투표용지와 규격, 재질 등이 상이한 투표지가 존재한다면 이 역시 외부에서 불법으로 제작된 투표지가 투입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되었을 것이다?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야죠. 근거가 된다. 되었을 것이다. 이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판결문은. 되었을 것이다. 근거가 되었을 것이지만 없었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거 저가 볼 땐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검증기일에서 원고가 비정상 투표지라고 골라낸 투표지에 대한 감정 결과 정상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이 문장이 이게 네다바이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야바이꾼들의 네다바이 이게 문구예요. 예? 어떻게 비정상 투표지라고 골라낸 것들이 정상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래서 보여준 그런 각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만 보면 이거는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이 재판부가 보고 있는 정상용지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 뭘 보고 정상용지라고 봤을까? 정말 궁금해지는 거예요. 종이 재질이 똑같았다? 똑같은 종이 공급받아가지고 했으면 똑같은 정상용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종이 재질만 봐요? 당연히 그러면 종이 공급에다가 똑같은 종이라고. 근데 그 감정 결과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그 감정 결과가 정말 그 감정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한 부분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 종이 재질을 떠나서 그 붙어 있는 투표지, 네? 1년 번호지가 붙어 있는 거, 아예 투표관리에 도장을 안 찍은 거, 배준유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게 어떻게 정상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올릴 수가 있냐고요. 이건 그야말로 진짜 내다바이다. 정말 이 재판부가 비정상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주요 증거 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이야말로 이게 내다바이 당한 판결문이다. 네, 원고로서는 그냥 눈 뜨고 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이제 더 나중에 더 이제 이어져서 판결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볼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볼 때마다 이 부정선거를 덮어주려고 부정선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참으로 꼼수를 쓰고 있는 판결문이다. 그래서 제가 딱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거는 범죄적 판결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 은닉죄라는 게 있어요. 범죄 은닉처럼 범죄를 은닉해주고 범죄자를 감춰주려는 그런 판결문으로밖에 볼 수가 없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진짜 이거는 제가 건너뛰어서 주요 부분만 하고 싶었어도 그럴 수가 없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분석해 봐야 되는 그런 판결문이었다고 저는 봐요.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해드리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사정되는 대로 분석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4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